은행권에 대한 포괄적인 예금 보장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증시를 출렁이게 했던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어제 필요할 경우에 비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면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가 잇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방금 전 정우인 기자의 리포트로도 보셨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그전에 이제 포괄적 보험은 모든 예금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 고려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다시 이제 하루 만에 예금 보험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바꾼 건데 이걸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들어볼까요?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볼 때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에 말을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무려 3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마치 포괄적인 예금 보장을 해줄 것처럼 은행가 협회에서 연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포괄적인 예금 보장, 그러니까 모든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포괄적인 예금 보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정책 방향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 상원에서의 발언, 이게 뉴욕 증시에 아주 가격 급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서 또 하원에 나타났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재무장관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의회에 출석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루 전날 그 발언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원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전액을 보장해 준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하루 전날 여기가 잘못된 거네? 이러면서 주식을 또 마구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미국 의회의 발언 원문을 쭉 처음부터 다 읽어봤습니다. 예. 미국은 저게 다 바로 공개가 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톡파운 시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몇 번 인터뷰도 했는데 저분은 상당히 이 존경받는 경제학자예요. 저 남편이 노벨상 수상을 한 에클롭 박사인데 예. 사실 학계에서는 남편 에클롭 박사보다도 제닛 옐런이 훨씬 더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다. 왜 갑자기 학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말이 오락가락할 분이 아니에요. 본인 나름대로 금융정책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듣는 사람들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희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강조점을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자, 어디서 혼선이 생겼냐면요.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나는 포괄적인 모든 예금을 모두 보장하는 포괄적인 예금 보장 이것은 할 생각이 없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뜻이 없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보장 안 해주면 지금 중소금융기관의 파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전액 보장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자, 말이 얼핏 보면 다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얘기한 모든 포괄적 보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다 해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의 전액은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생각되는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몇몇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시그너처 같은 데 직접 개입을 해서 예금 완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기서 필요하다면이 뭐냐? 미국 연방은행법에 보면요. 예금 보호 한도가 현재 FDIC 법에 따라서 25만 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간 3억 조금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예금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그 경우에 그 은행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는 은행의 내부 상태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부도내서 파산을 시킨 은행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난으로 해서 사후 수습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모든 금융기관 다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말이죠. 만약에 제닛 옐런이 모든 금융기관을 다 보장을 해주면요, 예. 그야말로 지방은행은 다 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은행 지역 중소은행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불운한데 여기서 보장해주나 저기서 보장해주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큰 은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대목.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제닛 옐런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장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자기가 한 연설이 아니라 국회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강조됐을 때 시장에 잘못된 해석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무디스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진단을 해놨어요. 미국 은행 위기,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박사님 보실 때도 제니 옐런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위험을 정말 위협 가할 만한 상황이 되면 보호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은행에 집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소기업 어쨌든 SVB 발로 뭔가 더 약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호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결정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너처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은행들의 이 예금 인출 사태는 이 은행이 완전히 손실을 많이 입어서 그 돈이 없어서 생긴 그런 어떤 뱅크런이 아닙니다. 단기 자금을 장기 국채로 사용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바로 못 파니까 생긴 이런 자금 수급상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은행에 대해서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로 은행법의 시행령이 규정한 필요하다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주겠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가 심리인데요. 은행에서 내가 내 돈을 맡겼는데 3억이 넘는다고 돈을 제때 못 받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불안하니까 다른 은행으로 찾게 되고 아예 집에다가 돈을 현찰을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 자, 지금 흔히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을 2007년,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모기지, 서브프라임을 할인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생겨난 상태에서 그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같이 연쇄 파산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미국의 지역은행들, 중소은행들 문제는 그 자기 은행 내부에서의 문제고 다른 은행하고 연결고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확산된다고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미국의 은행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앵카님 예측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예금 은행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예. 미국은 법인 숫자를 따져 지점 예. 말고요. 회사의 주체로서 은행이 몇 개쯤 있을까요? 대형은행 뭐 11개로 알고 있는데 지방은행 다 구하면은 뭐 100개는 넘지 않을까요?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입니까? 예. 미국 은행 전국적으로 설립에 지방은행 제한 합해서 지점이 6,000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행의 종류가 예, 은행의 숫자가 6,000개고 지점 하면 수십만 개가 됩니다. 땅이 넓고 그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다 지역은행이에요. 시티은행 뉴욕은행입니다. 자, BOA 은행 캘리포니아 은행입니다. 예. 이게 1920년대부터 지역을 넘어서 영업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 큰 은행들은 지금은 조금 규제가 완화돼서 다른 데 가 있는데 그 지역 사정은 그 지역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민이 돈을 모아서 은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은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참고로 폴 볼크 시대 때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무너진 은행의 개수가 1,300개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지금 세계가 무너진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연쇄 파급이 안 된다 하면 문제는 이제 심리적으로 다른 은행도 다 인출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제니 옐런이 확실하게 전액 보장하겠다고 좀 밝히고 있고요. 자, 무디스는 그러면 왜 이것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얘기했느냐? 무디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미국 은행으로 다 전이돼서 은행이 무너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일부 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가 생겼고 그것이 단기 자금을 채권에다가 장기 채권에 묶어놨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은행들마다 이제 이거 우리 비상시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은행에서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미국 재무부에서도 대출 방문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대출 규모를 급격히 줄일 거예요. 그러면 또 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이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디스 같은 데서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빅스텝 0.50% 올리는 것보다도 지금 지역은행들이 대출을 1%만 위축시키는 그것이 경기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인데요. 미국의 부동산 이것도 역시 지역은행들이 대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네. 전체 대출의 80%를 지금 지역은행에 해주는데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담보를 더 내거나 없으면 팔아라. 그럼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결국 재금 회수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금 손실이 나면 은행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100% 얘기할 수도 없고 은행이 뭐 같이 망할 거야 라는 것은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적어도 제니 옐런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현재까지는 미국 은행 산업은 뭐 공황이나 연쇄 파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가정은 좀 상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무디스의 얘기는 혼란을 대체적으로 억제가 될 거고 성공할 거라고 네. 당국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미국 의회에서 세계은행 또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개발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되게 된다면 중국 제품에 고관세가 부과되기도 하겠고 또 미중 간의 통상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입실 여파가 크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주시죠.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1차적인 시드 마니가 어디서 왔느냐? 예. 바로 세계은행에서 왔습니다. IBRD 또는 WB 월드뱅크라고 불리는 저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전성국들인 미국, 영국 등이 세계 금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개의 중대한 금융기관을 세웁니다. 하나가 IMF. IMF는 중앙은행 같아서 통화 질서를 바꾸는 데고요. 예. 바로잡는 데고. 그리고 이 WB라는 세계은행은 못 사는 나라에 자금 지원해주는 선진국 돈으로 자금 지원해주는 나라인데 네.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 돈 중국에 지원하지 말자. 그런데 왜 이것은 WB라는 월드뱅크라는 세계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왜 미국 의회에서 법이 나오느냐? 이 세계은행의 대주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전체 지분을 한 17% 가량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은 미국의 찬성이 없으면 자금 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세계은행에 돈을 제일 많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서 현재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중국의 자금줄을 막자. 이거 중국에 물건 수입하지 않고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중국 물건이 워낙 경쟁력이 요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세계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돈은 굉장히 자금 금리가 쌉니다. 그리고 융자 기간도 길고요. 이거 막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그렇게 돈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돈이 지금 남아서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빌려주고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계의 개발 자금 이것을 막자. 그리고 또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분은 나쁘겠죠.
결국 이제 세계가 산업화 부분에서 미중 갈등이 이어졌다면 이제 돈줄 여기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어떻게 터질까에 대한 고민도 늘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